검진 받으러 가자고. 나 아픈 곳 없는데. 그 말에 아들은 짧게 대답했죠. 요즘은 안 아파도 받아야 해요, 아버지. 그렇게 저는 또 병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팔에 줄을 꽂고 기계를 들이대며 이것저것 재고 찍고 뽑고 이미 환자가 된 기분. 여러분도 혹시 그러셨나요? 자녀들의 권유로 매년 몇십만 원짜리 종합검진 받고는 있지만 돌아오는 건 불안한 숫자들과 추가 검사해 보셔야겠어요 라는 말뿐.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은 적 있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익산에서 40년 동안 내과 의사로 일했던 지금은 은퇴 후 건강의 본질을 다시 전하고 있는 77세 최경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검진이 곧 건강은 아닙니다. 이제는 건강검진을 선택해야 할 나이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하고 어떤 검사는 단호히 거절해야 할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길 겁니다. 잠시만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똑똑한 노후를 위한 지혜로 이어집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지금껏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검진에 대해 전혀 다른 시선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40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실제로 아파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걱정돼서 그 숫자 하나에 가슴 졸이며 찾아온 분들이었죠.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김복희 어르신 73세. 그날도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조금 올라갔다고 연락을 받았답니다. 아드님이 바로 정밀 검사를 예약해줬고 병원에서 CT를 찍고 조직 검사까지 받으셨죠. 그 사이에 식사도 못 하시고 밤마다 잠도 설쳤다고 하셨습니다. 결과는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연세가 들면 흔히 나올 수 있는 일시적 변화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3주 동안 복희 어르신은 자기가 간암일지도 모른다고 믿고 살아오셨어요. 그 불안, 그 초조함. 사람을 가장 먼저 아프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라는 마음이에요. 저는 의사지만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왜냐면 솔직히 제 아내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은퇴 후 아내가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갑상선에 작은 결절이 보인다는 말에 며칠을 잠도 못 자고 끙끙 앓았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참 힘들었어요.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검진이었을까? 그 질문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검진은 많이 받을수록 좋다. 수치는 낮을수록 좋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준은 대부분 3040대 젊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나이가 들면요, 몸이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간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폐에 생기는 결절. 그게 곧 병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숫자 하나에 겁먹고 병이 될지도 모른다는 말 한마디에 삶이 무너집니다. 제가 진료할 때 가장 안타까웠던 건요, 병보다도 검진 후에 마음이 먼저 병든 분들이었습니다. 불필요한 검진이 불필요한 약을 부르고 불필요한 치료를 만들고 불필요한 두려움을 남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이제는 내 나이, 내 몸 상태에 맞게 꼭 필요한 검사만 잘 선택해서 받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저는 지금도 병원에 갈 때면 작은 수첩을 들고 갑니다. 어떤 검사를 언제 받았는지, 그 결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왜 그 검사를 받았는지를 간단히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여쭤봅니다. 선생님, 이 검사는 제 나이에 꼭 필요한 건가요? 이 작은 질문 하나가 내 몸을 더 잘 알고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되더군요. 또 한 가지는 검사 때문에 내 일상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조직 검사를 받고 난 뒤 예상치 못한 감염이 생겨 사랑하는 딸의 결혼식 날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셨을 겁니다.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우리 삶을 더 평온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삶의 리듬을 깨뜨린다면 잠시 멈춰서 방향을 다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식이 걱정해서 권하는 것, 의사가 조언해 주는 것, 그 모든 게 고맙고 귀한 일이지만 그 속에서도 꼭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이 검진이 정말 지금의 내게 도움이 될까? 하고요. 검진은 선택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을 지키는 힘이 아닐까요?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노년을 위한 가장 든든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선생님, 그럼 대체 어떤 검사는 받아야 하나요? 제가 진료실에 있을 때든 지금 은퇴한 이후든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너무 많은 검사를 받아서 문제지만 반대로 아무것도 안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선택입니다. 무조건 줄이자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건 반드시 챙기되 나에게 맞게 선택하자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70세 이후 반드시 점검해야 할 5가지 검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 오랜 진료 경험과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직접 느낀 살아있는 기준입니다. 첫째는 혈압입니다. 고혈압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아무 증상 없이도 혈관을 망가뜨리고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매형도 그렇습니다. 평생 멀쩡하다가 76세에 쓰러지셨는데 알고 보니 혈압이 180이 넘었더군요. 문제는 단 한 번도 혈압을 재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몸이 멀쩡한데 왜제? 그게 이유였어요. 지금은요, 매일 아침 혈압을 직접 재고 수첩에 써두고 그 수치를 스스로 체크합니다. 그렇게 관리한 이후로는 재발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둘째는 당뇨병 검사입니다. 당뇨는 별다른 증상 없이 진행됩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나 갈증 정도로 시작되지만 조금만 방치해도 눈, 신장, 발, 심장까지 영향을 주죠. 제가 진료할 때 가장 가슴 아팠던 분은 78세 어르신이셨습니다. 당뇨를 모르고 방치했다가 결국 발가락을 절단하게 되었거든요. 정말 단순한 검사 하나만 제때 받았어도 피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뇨는 조기 발견만 하면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 없이도 운동과 식단만으로 정상 수치 유지하고 계세요. 한 번의 피검사 인생을 바꿉니다. 셋째는 골밀도 검사, 특히 여성분들에겐 필수입니다. 폐경 후 급격하게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 그냥 멍이 드는 게 아니라 엉덩이뼈, 허리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제 여동생이 욕실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골밀도 검사를 해보니 이미 골다공증이 꽤 진행되어 있더군요. 그 후로는 칼슘과 비타민 D를 챙기고 가벼운 운동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뼈는 한번 부러지면 삶의 리듬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검사 한 번으로 예방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죠. 넷째는 시력과 청력 검사입니다.
감각은 나이 들면서 서서히 무뎌집니다. 문제는요, 본인보다 주변이 먼저 압니다. TV 소리 점점 키우고 자식들 말귀 못 알아듣고 그때 가서야 이상하다고 느끼시죠? 주변에 보청기 안 끼신다고 고집 부리신 분이 계셨는데 손주들과 대화가 안 되고 혼잣말이 늘어가고 점점 외로워지더니 마침내 우울증 약까지 드시게 됐어요. 결국 늦게라도 보청기를 착용하셨고 지금은 소통이 되니 웃음도 말수도 늘었습니다. 귀 하나 열었을 뿐인데 마음까지 다시 열리더군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우울증 선별검사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이 말은 어쩌면 어르신들 스스로에게 하는 가장 잔인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울함, 무기력함, 불면. 그게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지만 실은 치료가 필요한 마음의 병일 수 있습니다. 제 아내도 은퇴하고 나서 한동안 그랬습니다. 잘 웃지도 않고 밖에도 나가기 싫어하고 늘 피곤하다며 누워만 있던 시기. 우울증 선별검사 후 상담과 간단한 약물 치료, 그리고 동네 문화센터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지금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몸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살아 있어야 삶이 흐르고 표정이 살아야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5가지는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남편이자 노년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노후 생존 필수 검진입니다. 여러분, 검사를 줄이되 이 5가지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건 불안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더 편안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최 선생님, 그럼 암 검진도 다 받아야 하는 건가요? 은퇴하고 난 뒤 동네 지인들한테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대묻습니다. 가족 중에 암 걸리신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대부분은 고개를 갸웃하시죠. 그냥 나이 들었으니 받아야 한다는 생각만 갖고 계신 겁니다. 검진은 확률의 게임입니다. 내가 어떤 질병에 더 취약한지를 먼저 알고 그에 맞춰서 필요한 검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걸 다 검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가족력과 생활 습관입니다. 제가 고향 후배 중에 김대호라는 친구가 있어요. 올해 74살인데 몇 해 전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돼서 수술도 잘 됐죠. 그런데 알고 보니 어머니도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고 작은 형도 대장 용종이 자주 생기는 체질이었답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배 안 아픈데 굳이 내시경을 왜 해 하면서 미뤄온 거예요. 대호 친구는 그 일을 겪고 나서 자식들에게는 꼭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게 합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그 질환만큼은 남들보다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그건 불안해서가 아니라 미리 알고 피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는 지혜입니다. 반대로 저는 폐암 검진은 매년 받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운 적도 없고 가족 중 폐암 환자도 없습니다. 젊을 땐 병원에서 CT 찍으라면 다 찍었지만 이젠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건 조심스럽게 거르고 있습니다. 또 한 분, 제가 잘 아는 박영자 할머니는 평생 햇볕 아래서 농사짓고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피부암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얼굴에 점처럼 올라오는 이상 부위가 자주 생기기 때문에 그게 본인에게는 중요한 관리 항목인 거죠. 이렇게 각자의 배경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검진도 맞춤형이어야 합니다. 생활 습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래 앉아 있는 생활, 짜게 먹는 습관, 운동 부족, 혹은 오랜 음주나 흡연 이런 건 그 자체로 특정 질환을 키우는 씨앗이 되거든요. 저는 은퇴 후부터는 하루 1시간은 무조건 걷습니다.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노폐물과 긴장을 밀어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걷고 나면 잠도 잘 오고 기분도 밝아지고 무엇보다 병원에 갈 일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복용 중인 약물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저희 누님은 관절약을 오래 드시다 보니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받습니다. 약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꼭 점검해야 해요. 검진은 지금의 나와 내가 걸어온 삶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남들 다 받는 검사 무조건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내 가족력, 내 습관, 내 몸의 이력이 검진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검진을 잘 받는다는 건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걸 잘 고르는 것입니다. 검사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내 삶을 더 가볍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나의 삶입니다. 이 검사는 꼭 받아야 하나요? 의사였던 저조차 처음엔 이 말을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요, 의사에게 질문한다는 게 왠지 신뢰가 되는 것 같고 괜히 진료 방해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병원에 가기 전 항상 질문 목록을 적어갑니다. 단순한 습관이지만 이것이 내 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 몸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하던 시절 한 어르신이 CT 검사를 앞두고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안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사실 저는 그 질문에 조금 놀랐습니다. 그분은 겁이 나서 물으신 게 아니라 진짜로 그 검사가 본인에게 필요한지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 그분은 검사를 미루고 생활 습관을 먼저 바꾸기로 하셨습니다. 몇 달 뒤 다시 오셨을 때는 증상도 사라졌고 무엇보다 얼굴이 밝아졌더군요. 그분은 무언가를 피한 게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주도적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 후로 저는 환자분들께 반드시 권했습니다. 검사 전에 이 4가지는 꼭 물어보시라고요. 첫째, 이 검사는 왜 필요한가요? 목적이 불분명한 검사는 피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한 번쯤 받아볼까요? 그 정도로 권유하는 건 대개 필수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이 검사를 안 받으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진짜 중요한 검사는 안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많은 검사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경우가 많아요. 그걸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셋째, 이 검사가 결과에 따라 치료 방향을 바꾸나요? 검진은 결국 치료를 위한 수단입니다. 그 결과가 아무런 변화도 안 만든다면 굳이 받을 이유도 없죠. 넷째, 이 나이에 이 검사가 의미가 있나요?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검사는 40대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서 70대에게는 정확도도 낮고 효과도 떨어집니다. 한 번은요, 제 지인인 윤 박사가 대장 내시경을 받으라고 권유받았어요. 그분이 86세시거든요. 그런데 윤 박사는 이렇게 말했죠. 수술도 못할 나이에 혹시 암이 나와도 치료를 안 할 거면 굳이 검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말이 참 뼈 깊이 와닿았습니다. 현명한 질문은 건강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너무 수동적이었어요. 우리도 내 몸에 대해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잘하는 환자일수록 불필요한 검사와 약을 피하고 자기 몸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더군요. 저는 지금도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는 분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질문 메모지 하나 들고 가세요. 그게 부모님 건강을 지키는 제일 확실한 보험입니다. 이제는 병원에 앉아 있는 내 모습이 수동적인 환자가 아니라
내 건강을 스스로 챙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로 40년 은퇴 후에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건강검진 꼭 챙겨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해요? 검사요? 약이요? 그럴 때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제와 다른 오늘 내 몸의 느낌입니다. 아무리 정밀 검사를 받아도 내 몸의 변화를 제일 먼저 알아차리는 건 검사 기계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저는 지금도 아침마다 몸 상태를 확인합니다. 눈을 뜨면 손가락을 움직여보고 잠깐 숨을 크게 들이쉬며 폐를 느껴보고 일어설 땐 다리에 힘이 잘 들어오는지도 체크하죠. 이런 작은 습관이 검사보다 더 정확한 조기 진단입니다. 제가 진료하던 시절 83세 정순옥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병원에 오시기 전 자신이 직접 만든 건강일기를 들고 오셨어요. 어느 날 소화가 잘 안 됐는지, 어떤 날 기분이 울적했는지, 어느 아침엔 손끝이 저렸는지, 그 기록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어떤 검진표보다 더 큰 정보를 주었습니다. 정순옥표 건강일기 덕분에 우리는 조기 치매 증상도 빨리 알아챌 수 있었고, 약도 과하지 않게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모든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병원 가기 전에 내 몸이 먼저 보내는 신호부터 듣자고요. 또 하나 식사입니다. 이 나이쯤 되면 입맛이 떨어지거나 소화가 어려워지는 일이 흔하죠. 그럴수록 저는 단백질 섭취를 더 신경 씁니다. 고기보다 부드러운 두부나 생선, 계란 같은 걸 자주 먹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지키는데 필수입니다. 근육은 약이 못 해주는 걸 대신 해줍니다. 걷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는 게 어려우면 집안에서도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무릎이 아픈 날은 벽 짚고 가볍게 체조만 해도 됩니다. 운동은 하기 쉬운 게 최고입니다.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잠. 수면만 잘 돼도 컨디션이 반 이상 올라옵니다. 저는 저녁마다 따뜻한 물에 손발을 담그고 스트레칭 몇 가지 하고 스마트폰은 일찍 꺼두려고 합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반복되면 몸이 안정되고 마음까지 가라앉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물. 노년기에 가장 쉽게 생기는 탈수가 바로 물 부족입니다. 목 안 마른데 굳이 마셔야 해? 하시는 분들 많지만 갈증을 느낄 땐 이미 몸이 수분을 잃은 후입니다. 저는 물 마시는 알람을 정해둡니다. 아침 식사 후, 점심 후, 오후 2시, 그리고 잠들기 전. 이렇게 하루 4번은 꼭 잊지 않고 물 한 컵을 마시죠. 그 습관 하나가 피부를 덜 건조하게 하고 변비도 확 줄어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검진은 1년에 한두 번이지만 일상은 매일 반복됩니다.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건 결국 병원이 아니라 내 손 안에 있는 습관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내가 먹는 것, 움직이는 것, 쉬는 것, 그 하나하나가 쌓여서 검사 결과보다 더 정확한 내 몸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이제는 내 몸을 믿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진료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몸이 아파서 오는 환자보다 말수 줄고 표정 사라진 분들을 마주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건강은 몸만이 아니라 마음에도 있다는 걸요.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에 이분 이야기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조순자 할머니, 당시 80세. 오래된 친구도 없고 자녀들도 외지에 사는 터라 하루 대부분을 혼자 집에서 보내셨죠. 진료실에 오셔서 늘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몸은 괜찮은데
그냥 기운이 없어요. 처음엔 비타민이라도 처방해 드릴까 했지만 이상하게 그분은 점점 말이 없어지고 표정도 무뎌지셨습니다. 결국 선별 검사를 해봤더니 가벼운 우울증 증상이 있었고 무기력감이 몸의 통증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제가 드린 처방은 약이 아니라 만날 사람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소개해드리고 작은 노래교실에 참여하시게 했죠. 처음엔 망설이시던 그분이 2달 뒤에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목소리부터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나 요즘 노래 부르니까 살 것 같아. 처음엔 가사도 잘 안 보였는데 이젠 노래만 틀면 신이 나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회복되기도 하는구나. 건강검진보다 더 먼저 해야 할 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외로움은 조용히 다가오지만 그게 쌓이면 몸을 망가뜨리는 큰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요, 사회적 고립은 흡연보다도 건강에 더 나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더 깊은 외로움의 병과 싸우게 됩니다. 저도 은퇴 후 한동안 일에서 멀어지고 사람들과 거리가 생기니 아침에 눈을 떠도 뭔가 허전하고 무기력했어요. 그걸 이겨낸 방법은 아주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는 거였습니다. 지금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합니다. 처음엔 낯설고 쑥스럽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웃을 때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정이 제 몸의 활력을 되살려 줬습니다. 사람은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 진짜 건강해집니다. 식사도 더 잘하게 되고 걷는 발걸음에도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젊어집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동네 복지센터, 경로당, 문화센터 꼭 한번 들러보세요.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병을 키우고 한 걸음만 나가도 그 병이 옅어집니다. 여러분, 건강은 숫자보다 웃음에서 시작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결과가 내 삶을 바꿀 만큼 중요한가? 검진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나의 일상을 흔들고 불안과 걱정만 남긴다면 그게 과연 나를 위한 일일까요? 이제는 무조건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살아갈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건강의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예전엔 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했지만 이젠 나의 삶, 나의 일상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검사 하나로 몇 주간 잠을 못 자고 숫자 하나에 하루가 흔들린다면 그건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검진이 내 삶을 지켜주는 도구가 되려면 삶이 먼저고 검진은 그 다음이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내가 지금 지키고 싶은 일상은 무엇인가? 그걸 먼저 생각하면 받아야 할 검사와 내려놔도 될 검사가 자연스럽게 구별됩니다. 건강을 지킨다는 건 의료기계에 모든 걸 맡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누구나 다 받는 검사여도 내게 의미 없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남들보다 내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건 꼭 챙겨야겠죠. 검진보다 더 큰 지혜는 내가 무엇을 위해 건강을 유지하려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게 손주들과의 시간일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와 나누는 커피 한 잔일 수도 있고 아침 햇살을 맞으며 걷는 산책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건강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검사는 삶을 위한 것이지 삶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우리가 함께 걸을 지혜의 길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지혜 길목입니다. 건강을 숫자나 약이 아닌 삶과 연결된 지혜로 풀어내는 곳. 당신의 노후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현명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